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 일주일이 그냥 뭐 쏜새같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나름 많이 바빴고요. 여러분들도 상당히 많이 바빴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회사보다는 턱도 없이 덜 바쁜 겁니다. 회사가 보니까 엄청나게 바쁘고요. 뭐 제가 줌 미팅 때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들도 좀 있는데 자랑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또 선을 넘으면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회사는 한밤중에도 일을 합니다. 한밤중에도. 음, 그리고 또 저희 몇몇 지사장님들 보면은 밤 뭐 새벽 2시, 3시 돼도 안 주무시고 뭐 뭘 하시는지 또 하시는 분들이 있곤 해요. 그만큼 이제 회사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요. 지금 속도가 가속도가 붙을 대로 붙었습니다. 오늘 그 강의도 이제 그 전체 집회를 하려다가 아직도 제가 그게 서툴러서 오늘 시도하다가 결국 오늘도 포기했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나 봐요. 아무래도 제가 한 분을 제 참모로 지금 섭외를 해놨습니다. 섭외를 해놔서 그분한테 동의를 얻었는데 좀 이런 걸 좀 잘하시는 분을 제가 참모로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이제 다 잘하지 못하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저도 좀 뭔가를 좀 바꿔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빨리빨리 안 돼서 여러분한테 조금 지연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도 기존과 같이 사업 설명을 하겠는데요. 저는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쭉 살아왔던 사람이라서 나라의 정책이 크게 변화된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태어났는데 전쟁 직후죠. 그때 당시에 제 어린 기억에 우리나라가 세계 최빈국 맨 꼴찌에서 두 번째였어요. 맨 꼴찌에서 두 번째.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우간다가 아마 그때 당시 제일 꼴찌였고 그 다음에 우리였던 걸로 알고 그것도 우리 위에 지금 미개발 국가로 되어 있는 뭐 이디오피아를 비롯해서 뭐 많은 아프리카의 국가들도 우리 상위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맨 최빈국 꼴찌에서 두 번째. 그리고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그 똑똑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때 이북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이북에서 우리는 전기가 이북에서 공급해 주지 않으면 남한에 전기가 불이 안 켜졌어요. 그때 수력발전소죠. 수력발전소에 물을 막겠다 하고 김일성이 툭 하면 우리한테 협박을 했죠. 그리고 우리는 암흑천지가로 변하는 겁니다. 그런 어린 시절을 제가 보냈는데요. 그때 당시에 많이 사람들이 죽었죠. 많이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그때 초창기 때는 인구 증가 정책으로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때 옥수수빵하고 우유 덩어리 뭐 이런 걸 배급을 줬어요. 정부에서. 이승만 정부에서. 그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했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지금 우리 세대에 58년생 개띠들이 많이 생겼죠. 제보다 이제 4살 아래인데, 58년 개띠들이 저보다 4살 아래인데, 지금 우리 세대들을 만나보면은 58년 개띠가 제일 많습니다. 그게 이제 정부의 시책에 어떠한 반영되는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또 많은 세월이 걸려서 우리가 이제 선진국 대열에 가고 막 전 세계 인구가 폭발해서 뭐 먹을 것이 앞으로 없어져서 뭐 인구가 엄청난 곤란을 겪을 것이다. 뭐 오존 가스가 저기에 대해서 오존층이 파괴된다 하니까 전 세계가 인구 감축 정책으로 들었으면서 우리나라도 같이 가서 그때 어떻게 됐냐면 갑자기 정책이 바뀌어서 아들, 딸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랬습니다. 아들, 딸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 선진국 대열에 임박된 개발도상국에서 상당히 이제 선진국 대열로 들었을 즈음에 나타난 정책이죠. 그러다가 이제 선진국 대열 드디어 들어섰어요. 그러더니 나라 정책이 또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만 낳아서 자기를 그래서 하나만 낳아라 이거예요. 둘도 많다 이거예요. 그렇게 정책이 또 급변하게 됐어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 서가지고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시 또 아이를 셋 이상 낳으라 그러죠. 다시 아이를 셋 이상 낳으라 그럽니다.
그러면 많은 정책이 지자체에서부터 정부 차원에서부터 엄청난 혜택을 주죠.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결혼을 안 하죠. 젊은 세대 결혼을 안 해요. 그리고 같이 살아요 또. 결혼도 안 하면서 같이 살면서 그러면서 또 뭐 합니까? 결혼했더라도 아이를 안 낳아요. 이런 이제 아주 상상치도 못한 이제 현실 세계에 사는데 특히 우리나라가 더 심해졌대요 또 외국에 비해서. 예, 제가 왜 첫 소대에 이런 이상한 얘기를 꺼내느냐? 그거는 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정책에 우리가 이렇게 맞춰왔단 말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맞춰왔어요. 정부 정책에 이렇게 맞춰왔어요. 저희 회사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저희 회사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마저 했는데 저희 회사가 제가 22년도 8월 달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할 때, 회사가 상당히 그때는 그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에 있었어요. 사실 솔직히 지금 신규 사업자는 제가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저희 때는 말하자면 이제 그 어려운 시절, 국가로 말하면 어려운 시절에 에,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는 회사가 자금이 좀 많이 필요했었어요. 개발 자금이 그때 제가 듣기로 253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프로젝트가,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지금 6월, 지금도 정책의 변화대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6월 말까지 253억의 개발 투자금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회사가 여러 가지 이제 뜻하지 않은 곤란을 겪으면서 또 100억 원에, 100여억 원, 그러니까 이제 사업자들로 인해서 한 몇십억을 손해를 보고, 세 차례에 걸쳐서. 그 다음에 이제 개발진이 속을 새기면서 또 세 차례에 시련을 겪으면서 많은 또 자금이 손실됐죠. 그러한 손실이 합하면 100억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지금. 회사가 기초 자금이 없었으면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회사가 우리하고 상관없이 다행스럽게도 외부 수익 구조가 있었죠. 외부 수익 구조가 있어서 그걸로 이제 회사를 지탱해 가면서 강 회장님이 무전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걸 결국 극복해냈습니다. 많은 거를 다 고쳤고요. 많은 자금은 소진됐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자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 사업자들한테 회사가 요구하는 것은 투자를 요구했습니다. 투자. 개발을 끝내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했던 것이죠. 투자를 요구했죠. 이젠 그 투자로 인한 곤란을 겪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제 안정궤도에 들어섰고요. 뭔가 법적인 거에 대해서 완성을 지었죠. 허가도 받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도약의 길로 들어선 상태였다 보니까 회사가 지금 우리한테는 투자를 원하는 강도보다는 신규 회원을 모집하라고 우리한테 많은 조언을 해줍니다. 누구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각자의 소득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신규 회원 모집이다. 신규 회원 모집이다. 강 회장님이 줌 미팅 할 때마다 주요 요점은 여러분들의 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신규 회원 모집에 열중하셔야 된다. 그 얘기는 우리를 위한 말도 되지만 회사도 신규 회원이 많이 늘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는 겁니다. 이렇듯이 정책이 우리나라의 산하 정책이 수차례 바뀌어 왔듯이 회사도 우리한테 갈망하는 것은 또 우리를 위한 현재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는 변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낍니다. 그런데 주의하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변화는 쭉 왔는데 지금의 이 변화는 불변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신규 유저 확보가 1순위입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이제부터는 투자도 좋고 뭣도 좋고 뭣도 좋고 다 좋지만 신규 회원 유저 확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정책은 불변으로 간다. 이게 1순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사가 바라는 바도 그렇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소득 구조가 탑재되는 것은 사실은 이제부터입니다. 본격적인 모든 것이 이제 수익 구조가 탑재될 때 내가 소개한 사람이 많을 때 그게 극대화된다는 그 뜻이에요. 아직 실어지지 않은 것이 제가 볼 때는 90%가 넘는다고 보는데 이제 10% 정도 실어진 것이 완성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그것이 뭐냐? 음, 토큰, 토큰도 두 종류죠. 음,
생태계를 확보하고 우리의 이 밀접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F토큰, 그다음에 주식형 토큰, 배당을 받는 거죠. 배당을 받는 주식형 토큰. 그다음에 사실 이제 말이 있는데, 요게 이제 말이 완성도가 이제 저번 강의 때 얘기했지만 100만 마리가 이제 거의 다 차가는 시점에 도달해 오고 있습니다. 예상은 이제 늦으면 8월 말 정도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7월 말에서 8월 초가 되지 않겠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게 되면은 이제 겨우 이제 기초적인 것이 다져졌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6월 말에 기초 기본 그 개발 사업이 다 끝난다고 했습니다. 회장님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인데 이게 뭐냐? 6월 말에 기본적인 전산이 그냥 여태까지는 전산을 업데이트만 해온 겁니다. 변화가 업데이트 해온 거죠. 회장님은 저번 강의 때 아주 우리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땜빵 해왔다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빨리 이해하니까.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떼어왔다는 거죠. 우리가 양은 냄비가 빵꾸 나면 땜질 했었었죠. 우리 후진국 때. 그때는 양은 냄비가 많았죠. 그게 이제 가난했기 때문에 양은 냄비는 야였기 때문에 금방 이제 오래 쓰면 금방 빵꾸가 납니다. 솥도 그랬고요. 그러면 그때는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지금은 버렸죠. 고철로. 그때는 그걸 땜질해서 썼습니다. 그렇듯이 이제 우리 회사가 이렇게 발전해오는 속도를 기존 그 개발진들이 해놓은 것을 완전히 엎어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새로운 개발진에 와서 그거를 이제 잘못된 부분을 고쳐가면서 이게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 회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 그걸 완전히 그동안 그만큼 준비해왔다는 거죠. 우리한테 말 안 하고 준비해왔다는 겁니다. 땜질 해오면서 이거를 우리한테 맞춰가면서 내면적으로는 뭘 했냐?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만들었다는 거죠. 그걸 이중적으로 한 거죠. 우리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업데이트는 계속 해오면서 뒷단으로는 뭘 했냐? 완전히 다시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6월 말까지 끝내서 7월 초에는 그걸 우리한테 선보이겠다 이겁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회장님 준비팀 때 이런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하셨는가 제가 좀 걱정이 돼서 이거를 제가 재차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재차 설명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여태까지 업데이트하고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새로운 전산이라고 하죠. 새로운 회사가 새로운 회사의 도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새로 시작되는 거죠, 새로. 그러면 여태까지 여러 가지 해결 안 되거나 미흡했던 부분들이 땜빵 형식으로 이게 고쳐져서 100% 만족스럽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걸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되면은 획기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획기적인 일이. 음. 어저께 회사 자료를 쭉 줌 미팅을 하기 위해서 쭉 이제 자료 검토를 하다가 발견한 것이 우리가 이제 그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마이 차트가 있죠. 마이 차트가 우리는 옛날 다단계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직사각형 네모판으로 해서 아래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그것도 이제 변화가 된다. 이제 심지어 세부적인 까지 다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서버에서 이제 9시에 우리가 저걸 하죠. 9시에 레이싱 참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동시 접촉자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커먼하고 레전드리는 뭐 금방 끝나죠. 선착순 마감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손 느린 사람은 참가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태까지 고질적인 병이었는데 새로운 것이 이게 탑재가 되면 이제 그런 것까지도 이제 단숨에 해결이 된다. 이건 이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원형 경기장을 비롯해서 뭐 장애물 경기장 이런 것도 열리고 그러는데 땜빵 형식에서 그걸 얹으면 과부하 나서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6월 말에 이게 되면은 이제 드디어 우리가 직선주로 해서 탈피해서 여러 가지 이제 예, 것이 경험하게 됩니다. 원형 경기장. 원형 경기장을 하면은 과천 경기장이 생각나는데 그거죠. 타원형 경기장.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재미있습니다. 지금 경기장은 직선주로라서 내 말이 예를 들어서 7번 말이다. 그럼 7번 말의 라인 외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냥 직선으로 그냥 쭉 뛰는 겁니다. 1500m는. 그런데도 재밌잖아요. 그런데도. 그런데 원형 경기장이 생기면 라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서로 막 충돌도 합니다. 충돌도. 라인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인코너가 네 군데가 있죠. 인코너. 직사각형 타원형이니까 코너가 네 군데가 있잖아요. 거기서 또 승패가 많이 가름이 됩니다. 엄청나게 재밌어지죠. 거기다가 이제 또 뭐냐면 게이머들. 우리 봉학근 교수님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 하셨을 걸로 보는데 지금은 사실은 스포츠라고 보기는, e스포츠라고 보기는 아직은 미흡합니다. 왜냐? 우리가 손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말이 뛰는 거예요, 말이. 그냥 말이 뛰는 겁니다. 근데 타원형 경기장이 생기면 사정이 달라져요. 말도 뛰지만 우리도 개입이 됩니다. 직선주도에 우리가 개입이 하나도 안 됐죠. 이제 새로운 업데이트 버전이 생기면 달라지는 것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많이를 설명 못 드리고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는데요. 자, 타원형 경기장이 이제 제일 먼저 나타날 걸로 보는데 제가 볼 때 타원형 경기장이 나타나면 말이 이제 뛰죠. 저번에 이제 살짝 강 기자님이 언급을 살짝 하는데 저는 그런 걸 안 놓치고 금방금방 알아들으니까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가속도를 한 경기에 한 세 번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러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뭐 여러분 그 무슨 소리인지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말이 혼자 뛰고 그냥 혼자 결과를 하지만 말이 이제 뛰면 저 직선주로만 지금 현재 직선주로만 갖고도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500에서 직선주인데 달라져요.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더 생기는 것이지. 그럼 1500m 직선주를 뛸 때 세 번 정도의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뜻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가속도를 세 번의 기회를 주는데 이 마주들이 어떤 뭐 게임으로 고용하는 마주들도 앞으로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자신 없으면 내가 이 1500m 뛰는 중에 세 번 정도를 어느 타임에 내 가속도라는 이 비밀 병기를 써먹느냐 이거예요. 초반에 써먹느냐, 막판에 다 하겠다, 막판에 세 번을 다 써먹느냐. 이거를 이제 마주, 게이머 및 마주가 말과 함께 개입이 된다는 것이죠. 직선주로 해서. 엄청나게 재밌어지죠. 그러면 변수가 더 많이 생기죠, 변수가. 그 다음에 원형 경기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냐. 라인이 없죠. 막 부닥이죠. 어깨가 막 서로 부닥일 수도 있고, 막 아슬아슬하게. 우리가 이제 베트남 몇 번 가봤는데, 필리핀도 가보고 동남아시아 많이 가보신 분들 아시지만, 몇 번 처음에 가신 분들 깜짝깜짝 놀랍니다. 신호등이 없어요, 신호등이. 그 어마어마한 대로가 사거리에 신호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냥 눈치껏 잘 가면 돼요. 근데 대부분이 뭐냐, 차가 아니고 대부분이 자전거하고 오토바이입니다. 차도 절반 정도 되는데 절반은 어, 자전거하고 오토바이인데요. 신호등이 없다 보니까요. 그냥 막 금방 부닥칠 것 같아서 막 오금이 저립니다. 처음에 갔을 때 막 교통사고가 하루에 한 100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냥 옆을 막 스치듯이 오토바이가 오고 자전거가 오는데 겁도 없어요. 막. 그런데 그 무질서 속에 질서가 있더라고요. 무질서 속에 질서. 제가 많이 놀랐는데. 이 원형 경기장이 생기면 그런 일이 뭐예요? 금방 옆에 말하고 내 말이 부닥칠 것 같은데 안 부닥치면서 막 가는 일이 생기고. 그다음에 인코너를 돌 때 이제 우리가 쇼트트랙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아주 세계 1위죠. 쇼트트랙. 아이스 그 게임의 동계올림픽에서도 금메달 휩쓸죠. 거기 보면 어디서 승부를 냅니까? 인코너에서 승부 내잖아요. 인코너. 인코너에서 그 코너에서 인코너로 파고드는 거죠. 그때 실력 발휘가 되고 막 충돌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우리가 손으로 게이머들이 마주나 아니면 내가 고용한 게이머가 내 말을 손으로 밀어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밀어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리하게 밀어 넣어서 상대편한테 불리하게 해주면 내가 가책점이 붙는 거죠. 감점이 되고
내가 상대편을 불이익을 받고 반칙으로 부닥이게 되면 상대가 가산점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집어넣더라도 정당하게 집어넣어야 되겠죠. 아주 실력으로 집어넣어야죠. 반칙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그 한 선수가 한국 선수가 반칙을 해서 한국에서 지탄을 받으니까 러시아 국가대표로 가버렸죠. 안 누구라고 한국에 못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그 선수는 참 안타깝니다. 실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선수들 간에 화합도 안 해주고 코치진과도 화합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재능인 그때 당시 최고였습니다. 러시아에서 뛰는데도 저는 많이 응원합니다. 한 핏줄이기 때문에. 그렇듯이 이제 이 게임 자체도 이제 새로운 버전이 되면은 그걸 다 담아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강 회장님이 지금 그걸 왜 못 담느냐? 뭐 소화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버전가 소화를 못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 지금 오늘 이제 시간 관계에서 어디까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지는 이제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지금 앞으로 변화되는 거에서 말씀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장 자체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신규 회원을 모집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템이 이제 드디어 지금 아이템을 못 내는 곳은 지금 버전에서는 아이템을 소화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 하고 7월 초에 그것이 우리한테 선보일 때는 아이템을 탑재한다는 거죠. 드디어 이제 아이템이 탑재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아이템 중에 재미난 게 있는데, 음, 제가 이제 화면을 켜놓고 하면은 또 이게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구두상으로 말씀드려요. 원래는 뭐 다른 강사님들처럼 PPT 자료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또 아까운 시간이 날아가니까 제가 알기 쉽게 말로 설명드리자면 아이템 중에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는데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도 NFT입니다. 지금 말도 NFT예요. 말도 NFT예요. 이게 그냥 누가 뭐 회장님이 속상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그냥 가상의 말이다. 이게 뭐 그림이다. 이게 뭐 그래픽이다. 뭐 이렇게 바깥에서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회장님이 자존심이 엄청 상해 있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말을요. 이제 아이템이 장착돼 보면 여러분이 이제 인정하게 되는데 이게 그래픽이나 그림장이었으면요. 바이낸스 NFT 마켓에서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바이낸스라는 거래소가 뭡니까? 바이낸스라는 거래소.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요새는요. 비싼 챗GPT 유료를 안 쓰고도 무료를 써도요. 무료 돈 안 주고 챗GPT를 써보세요. 빙도 됐습니다. 핸드폰마다 빙 다 있습니다. 탑재돼 있어요. 갤럭시 같은 경우. 빙에서 보면은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서비스를 해주죠. 그냥 거기다가 그냥 말로 하세요. 이 문자하기 어려우시면 말로 하세요. 저도 어저께 해봤습니다. 뭘 해봤느냐. 여기다가 이제 직접 해볼 수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말로 할게요. 어제 오늘 강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가 좀 필요해가지고, 어,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챗GPT는 전 세계 모든 자료를 다 갖고 있는 최고의 빅데이터니까 누구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신빙성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은 남이 먼저 했더라고요. 그걸 이제 제가 그 카톡창에서 봤는데 그 사람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 사람이 챗GPT에다 물어봤어요. 뭐라고? 메타패스트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메타패스트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챗GPT에 물어봤대요. 근데 그 최고의 인공지능 챗GPT가 뭐라고 답을 했느냐? 앞서가는 시대에 가상세계 게임 회사로서 장래가 촉망되는 회사다 하고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했어요. 챗GPT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애 안 씁니다. 나쁜 회사다 하면 나쁜 회사다 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주 좋은 호평을 쏟아냈다는 것은 아주 우리 굉장히 기분 좋더라고요. 그 누가 챗GPT한테 물어봤더라고요. 우리 회사를 신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정보를 하고자 하는데 내가 이걸 해야 되느냐 말느냐 너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걸 떠나서 바이낸스 거래소를 챗GPT한테 어제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거래소가 이제 우리가 메타 익스체인지라는 거래소가
이 새로운 버전 6월 말까지, 이달 말까지 완공되고, 이제 7월 달에 들어가면, 그것도 이제 새롭게 이제 탄생해서 선물이 이제 들어옵니다. 처음에 이제 강 기장님이 우리한테 메타 익스체인지를 바이낸스급 이상으로 만들었다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바이낸스 거래소는 세계 1위죠. 역전시킬 회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은 1위 자리를 고수할 거로. 2위하고의 격차가 너무 큽니다. 바이낸스가. 그 거래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유저를 빼들겠다 이게 야심입니다. 강 기자님이 메타 익스체인지를 만든 거는 동남아시아에서는 거래소를 허가를 안 내주니까 특히 공산주의 베트남이나 이런 데는 안 내주니까 중국도 안 내주죠. 거기에 사람들이 대부분 코인 거래를 바이낸스를 이용하는데 거기보다 절대 뒤지지 않고 더 좋은 서비스를 가차에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뺏어올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시고 바이낸스보다 더 좋게 만들었다. 더 좋아야 뺏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는 엘뱅크라든가 ST는 게임도 안 되는 그런 거래소를 만든 겁니다. 그런 경험도 있었고요. 싱가포르에 1위 거래소를 갖고 있었었죠. BCC 거래소라고. 그런 경험을 갖고 있던 사람이 만든 거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초보자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거래소도 달라집니다. 새로운 버전이 되면. 어떻게? 그때는 초창기 때는 회장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물 거래만 하다가 비트코인이나 모든 거래를 현물 거래만 하다가 유저가 어느 정도 확보되면 바이낸스처럼 모든 마켓을 열겠다. 선물 거래소부터 뭐 금 거래 뭐 모든 거래를 열겠다. 지수 거래. 예? 그거 제가 강의할 거니까 제 강의가 앞으로 많이 퀄리티가 높아질 것은 김현수 강사님이 바로 어젠가 그 강의할 때 저를 살짝 언급해서 했는데 제가 이제 좀 이 강의는 좀 색다를 것이 저는 원래 20년이 넘도록 외환 트레이딩을 가르친 사실상 아카데미 학원장입니다. 제가 원 직업이. 그래서 저는 부동산도 NPL, 그러니까 부동산도 오래 가르쳤고요. 그다음에 주식도 가르쳤고, 그다음에 선물 옵션도 가르쳤고, 그러다가 외환 거래를 20년을 제일 오래 가르쳤어요. 드디어 제가 이 회사에 우리 거래소 메타 익스체인지에서 선물 거래가 탑재되면 제가 그거를 여러분한테 무료로, 원래 저는 단 한 번도 돈을 안 받고 강의한 적이 없어요. 그게 제 자존심입니다. 제가 자기 PR 시대라 그래서 제 자랑 한번 하겠습니다. 자기 PR 시대라. 저는 사실 외환 트레이딩에서 저는 독보적인 존재라고 저는 저 자신을 저는 평가합니다. 20년 동안 피해자 없이 한 번도 저기 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 좀 그랬지만은 초창기 이후에 누구든 초창기 때는 그러잖아요. 저번에도 택시 운전도 했는데 3개월이 고비다. 뭘 해도 3개월이 고비다. 3개월 때는 저도 실수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고비가 넘어가면서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을 손실 없이 지탱한 사람은 제가 주변에서 보질 못했어요. 나름 고수라는 사람들을 만나봐도 다 데이터를 보면 다 가짜였고 자기가 조작한 데이터였고, 그리고 근거 없는 데이터를 제시하고 현혹했고, 그다음에 몇 년 안 된 자료를 갖고 자랑했고, 그러다가 어느 날 사라졌고, 어느 날 가서는 안 되는 자리에 가 있고, 어느 날 남들을 눈물을 쏟게 했고, 이런 사람들은 많이 봤지만 지금 현존 화면에 제가 이렇게 나타나는 게 뭡니까? 화면에 지금 줌 미팅에 제가 나타나는 게 뭡니까? 떳떳하니까 나타납니다. 제가 20년을 FX를 하면 남의 돈도 안 해줬겠어요? 제 돈만 했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떳떳하게 나오는 20년 동안 가르친 사람이 줌 미팅에 떳떳하게 이렇게 나온다는 것만 봐도 여러분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건.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말씀. 저희 줌 미팅 강사가 네 분 계시죠? 회장님을 빼고 그분들을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그분들이요, 제가 알기로는 유통에 상당히 오랜 동안 리더 생활을 했던 분들이에요. 하나같이. 그런 분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특히 한국 사람이 보는 줌 미팅에 자기 얼굴을 드러내잖아요. 저는 이렇게 대묻고 싶어요. 유통에 종사했던 사람들한테 제가 거꾸로 대묻고 싶습니다.
1, 2년 한 리더도 아니고요. 10년 넘게, 20년 넘게 한 리더들이 화면에 자기 얼굴을 내미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몇 안 됩니다. 자기가 강의를 진짜 잘해요. 자신은 나보다 더 잘해. 그런데 못 나타나는 사람은 뭐냐? 나타나면 안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겁니다. 나타나면 안 되는 개인적인 사정. 그 뭐 몇 가지 되겠죠. 제가 거론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 분의 저를 포함한 네 분이 이 화면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 분들의 강의는 여러분이 진심으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그 사람의 소상화를 걸고 강의를 하는 거니까. 저도 20년 넘게 리더 생활을 하고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대표 사업자 또 외국계 회사의 한국 지사장 뭐 별걸 다 맡아봤지만은 저도 양심 바르게 얘기하는데 단 한 번도 저기가 전과가 없습니다. 딱 한 번 제가 그 경찰 조사를 한 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도 고소인으로서 받은 게 아니라 피의자로 받은 게 아니라 참고인으로 한 번 불려갔었는데요. 저는 담당 경찰관하고 막 엄청나게 싸웠어요. 심지어 옆에 있던 다른 형사들이 말릴 정도로 싸웠어요. 남들이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 왜 주눅이 들잖아요. 저는 창고인으로 가가지고 해당 경찰관하고 얼마나 싸웠는지 툭 한 번 5분간 휴식을 하자 그랬어요. 야,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 왜냐? 서로 감정이 막 북받쳐 올라가지고. 저는 그만큼 떳떳하게 단 한 번 갔는데 떳떳하게 그렇게 대응해서 결국 무혐의로 나왔죠. 전 죄가 없습니다. 지금도 떳떳하고요. 그때 왜 나를 창고에 불렀냐면 고소인이 강의를 했다 해서 나를 부른 거예요. 내가 강의한 죄로. 자, 여기 네 분의 강사들이 강의를 하잖아요. 그분들은 용감한 겁니다. 근데 그 용감한 면 뒤에는 회사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 회사가 금방 문을 닫고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 얼굴을 내미는 거예요. 그게 확신입니다. 어저께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부럽기도 하고요. 지사장님들 중에 한 분이 우리 메타에서 토큰을 20만 개를 어제 판매해서 좀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몇 명 있긴 있습니다. 20만 개. 20만 개면 돈이 얼마입니까? 650원. 그런데 그거를 산 분이, 그 지사장님이 그거를 이제 판매를 했는데 그거를 산 분이 그분의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분의 어머니가 그걸 샀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한테 제가 지금 오늘 주 미팅 때 그분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이 회사를 얼마나 믿었으면 노모겠죠, 노모. 그래서 다 나이가 있잖아요. 저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죠. 그 노모를 20만 개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거를 투자를 시켰냐. 이 회사를 얼마나 믿으면. 지사장님이, 여러분, 이 회사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사장들이 자기의 친형제도 아닌 노모한테 투자를 시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부러웠어요. 지금도 그분이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부러움을 떠나서. 아주 점잖으신 지사장님이세요. 말씀도 좋고, 또 지사장님 중에 최연소입니다. 나이가 제일 어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주 존경스럽습니다. 그분. 그다음 그 노모도 그 부모님 어머니도 대단히 박수 쳐주고 싶어요. 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그냥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분도 뭔가 듣고 믿음이 가서 했는데 그 아드님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투자를 해주면은 눈물이 조금 나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그거를 지사장 단톡방에서 보고 눈물이 조금 나고 그 지사장님 만나면 술 한 잔 사줘야 되겠다. 오늘 지금도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조금 눈물 날라 했는데 제 부모님한테 불효만 하고 돌아가시게 했는데 그분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런데 또 뭐예요? 우리 강한철 회장님이 요 며칠 전부터 고백을 하잖아요. 팔형제 중에 막내인데 그 팔형제가 부유층이죠. 저는 아주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분은 좀 잘 살았고 그 형제들이 다 형님 뭐 그리고 누나겠죠. 전부 다 고위직 공무원이래요. 고위직 공무원. 지금은 아니겠지만 출신이래요.
그분들을 지금 투자를 다 시키고 있대잖아요. 우리 회사에 S토큰. S토큰 투자를 시키고 있대요. 회장님이 자기의 친형제들을 투자를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최고 활동을 많이 하는 지사장님이 자기 어머니를 투자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얼굴을 줌 미팅에 이렇게 우리가 다 내 보이고 있잖아요. 과연 이런 회사가 지금 유통시장에 하나라도 있을까요? 단 하나라도. 회장님이 전 세계 사람한테 줌 미팅을 밤낮으로 하고. 그래서 시간이 이제 좀 이제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회사가 뭐 어떠냐 저쩌냐 사업 설명도 사실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허가증을 보이고 뭐 이 회사가 어떻다 저떻다 할 거. 그거 하나만 봐도 이 회사를 뭘 갖다 의심할 게 뭘 하나 있겠습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이 플랫폼, 여기 회사는 또 우리한테 플랫폼을 제공해 주는 거지. 이 회사가 경영해서 우리한테 소득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소득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이 회사는 우리가 소득을 창출하게끔 도구만 주는 거거든, 도구. 내가 만든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너희들이 돈 벌어 가라. 우리가 대표입니다, 우리가. 그게 웹3 경영이잖아요. 말로만 따르는데 말로만 웹3 하지만 실제 웹3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실제 웹3잖아요. 소득의 88%를 우리가 가져가잖아요. 만든 장본인은 7%밖에 안 가져가잖아요. 이게 웹3 아닙니까? 만든 개발진이 5%밖에 안 가져가잖아요. 그 나머지는 다 우리 거잖아요. 우리가 대표지요. 맞지 않아요? 우리가 대표잖아요. 이런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 그러니까 잘못돼도 우리 잘못이에요. 이제는 이렇게 되면요. 잘못돼도 회사 잘못 아니에요. 이제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해설은 이런 저는 새로운 각도로 이 해설을 설명을 합니다. 어떤 자료를 갖고 막 이렇게 증빙 자료를 갖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니까 지사님들이 잘 하시고 계시니까 저는 이렇게 그런 걸 토대로 해서 내가 느낀 바를 설명을 드리는 걸 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이제 설명드리는데 아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지금 대통령까지의 산하 정책이 바뀌었다듯이 지금은 뭐냐면 이제 제 얼굴이 이제 조금 이따 사라질 건데 지금은 뭐냐면 회사가 어느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냐면은 어, 1위는 신규 회원을 모집해라. 지금은 회사가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거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형 토큰, 메타에서 토큰에 관심을 집중해라 이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말을 많이 했죠. 말을 구매하고 교배하고 기업에 내보내고 이건 기본이죠. 이건 기본적으로 영원히 가는 겁니다. 영원히. 그런데 그 앞면에 뒷면에 우리가 투자 플랜이 몇 가지가 있었죠. 이거는 이제 끝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영원히 안 가요. 제가 이런 말을 여기서 거론하기는 굉장히 민감해서 자세히는 안 해드리는데 회사가 정책을 내놔야 되죠. 제가 말하면 안 됩니다. 근데 회사가 정책을 내놓는다고 약간 힌트는 줬어요. 그래서 7월 달에는 뭔가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냐? 에스토콘으로 갑니다. 에스토콘은 매월 우리한테 수익을 안겨주죠. 회사가 재무제표를 공개했죠. 그럼 회사의 재무제표가 월 정산을 해서 그 소득의 88%를 S토큰 보유자들한테 이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최근에 두 차례의 회장님 강의에서는 S토큰을 중점으로 강의했어요. 이제 그 회사가 이끌고 가는 방향은 이제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느끼셔야 됩니다. 회사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를 잘 봐고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 할 때 제가 항상 회원들한테 제자들한테 강조하는 게 시장에 맞서지 마라는 강의를 합니다. 시장에 맞서지 마라. 시장에 맞서지 말고 그다음에 트레이딩 할 때 큰 손들과 싸우지 마라. 이 강의를 많이 합니다. 시장에 맞서면은 집니다. 시장의 흐름을 타고 가야 돼요. 큰 손들한테도 맞아요. 큰 손을 이기려고 덤벼들면 안 됩니다. 큰 손들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면 한 30분이고 1시간 후에 어디가 어떤 큰 손이 이긴다는 게 그때 나와요. 한참 싸움을 하고 나면. 그럼 그 이긴 큰 손의 등에 올라타라 이겁니다. 올라타라. 숨어 있다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 트레이딩의 기법 중에 이제 여러 가지를 제가 할 건데 여러분한테 이게 다 전수될 겁니다. 무료로. 제가 여태까지
전부 다 돈을 받고 가르쳤는데 처음으로 무료로 이제 강의를 할 겁니다. 어디서? 메타 익스체인지에서. 메타 익스체인지에서 이제 7월 달이 될지 뭐 늦은 8월 달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물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어제 내가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전 세계 코인 거래소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거래소가 바이낸스인데 그건 뭐 안 물어봐도 아는 거니까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몇 퍼센트나 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40%래, 40%. 40%좀 넘는데 전 세계 코인 거래량의 한 거래소가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40% 이상. 자료를 여기다 이제 안 띄우고 제가 설명할게요. 여러분도 물어보면 되니까 뭐 굳이 그거를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도 빙이나 챗GPT나 무료니까 깔아가지고 저같이 질문해 보세요. 그럼 나오는 거야. 그거 뭐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처럼 물어보시면 되는 거니까. 40%.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끼리 해서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강의장님도 그걸 주시시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거래소가 이제 4대 거래소를 꼽죠. 물론 더 있지만은 4대 거래소 꼽는데 제일 먼저 코빗이 생겼죠. 우리나라에서는. 코빗 거래소 생길 때 제가 돈 있는 유지들한테 거래소 차리라고 했더니 말 안 들었어요. 지금 굉장히 후회하잖아요. 그때 거래소 차렸으면 떼돈 벌었으니까. 코빗이 딱 나오자마자 내가 주변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한테 거래소 차리라고 막 했었어요. 그 말 안 들은 걸 평생 후회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빗썸, 업비트 뭐 이렇게 나왔죠. 국내 거래소는요,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국내 거래소는 국내 거래소입니다. 해외에 나가면요, 업비트가 뭔지 빗썸이 뭔지 코빗이 뭔지 아무도 몰라요. 해외에 가면. 우리나라에 카카오톡과 네이버가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 잘 쓰죠. 해외에 나가면요, 동포들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카카오톡이 뭐예요? 네이버가 뭐예요? 동포들은 알죠. 네이버는 그래도 일본에는 좀 알아요. 일본 사람들은 네이버에 라인이라는 것 때문에 좀 아는데 우리 국민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우리가 익히 아는 카카오나 네이버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걸 아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고요. 업비트나 빗썸이나 이런 코인에서가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뭘 사용하냐? 바이낸스와 같은 세계적인 그 거래소를 사용하는데 그중에 독보적인 존재가 바이낸스입니다. 우리 메타 익스체인지가요. 바이낸스 기술적인 모든 면에서 바이낸스보다 더 좋게 만들었다고 장담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바이낸스 하고 있는 모든 걸 탑재한답니다. 언제? 바로. 그러면 이제 선물 거래를 초창기 때는 뭐라고 말씀하면 유저가 확보된 다음에 한다는데 바로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바이낸스에서 지금 현재 코인 거래하는 사람들이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뭐 솔라나나 이런 걸 갖고 선물 거래를 합니다. 선물 거래. 고수들은 현물 거래 안 해요. 현물 거래하는 사람들은 그냥 업비트에서 하면 되죠. 올라가야만 돈을 벌죠. 주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선물 거래는 양방 매매입니다. 거기다가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자, 업비트에서 내가 비트코인 세개를 갖고 했다 그러면 올라갔던 내려갔던 세개입니다 근데 레버리지를 받고 선물 거래에서 레버리지를 받고 했으면 세개가 30개가 될 수, 이거 300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면요. 현물 거래 안 해요. 우리가 하토로 하면은 미나토를 치다가 고스톱을 배웠어요. 미나토 칩니까? 고스톱 치지? 그래서 미나토를 고스톱 배운 사람이 나중에 포카를 알게 됐어요. 포카를 할 줄 알게 됐어요. 고스톱 안 칩니다. 포카하지. 그러니까 동양화는 쳐다도 안 봐, 이제 서양화만 합니다. 그렇듯이 그 위에 단계를 알게 되면 밑에 단계는 흥미를 잃게 되듯이요. 선물 거래를 해본 사람은요, 선물 거래는 쳐다도 안 봅니다. 쳐다도 안 봐요. 저도 그렇게 해서 발전해 온 거라서 외환 거래를 하는 거죠. 외환 거래는 레버리지가 2,100원 없습니다. 10만 원 갖고요. 2억을 갖고 트레이딩 할 수 있어요. 내가 자본금 10만 원인데 2억을 갖고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게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 지렛대 효과. 선물 거래에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이낸스에다도 이걸 더 물어봤어요. 오늘 좋은 정보 많이 드리네요. 오늘 좋은 정보 많이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자기 거로 소화를 하세요. 그러면 바이낸스에서 선물 거래에 도대체 규모가 얼마냐? 수치로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말도 못하게 커요. 우리가 코인 거래에서 거래량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가 모르는 장외 거래입니다. 큰 손들은요, 거래소에서 사고 팔지를 않아요.
큰 손들. 장외 거래에서 이루어집니다. OTC 시장이라 그러면 여기서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로 큰 시장이 선물 거래 시장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뭐 어피트나 바이낸스, 어피트나 이런 데서 우리가 코인 비트코인 갖고 트레이딩하고 이러는 이거는 현물 거래입니다. 규모가 제일 작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회사가 선물 거래를 도용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바이낸스에서 선물 거래의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거기에 1%만 뺏어와도요, 우리는 대박 납니다. 바이낸스의 유저의 1%만 우리 거래소 선물 거래를 하게만 한다. 그래도 대박 아마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누가 득이에요? S토큰 보유자들입니다. S토큰 보유자. 그 소득을 배분받잖아요. 그럼 우리 거래소 상장하려고 막 덤벼들겠죠. 상장비가 최소 3만 불이라 그러잖아요. 그 상장비 누가 가져가요? 우리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88%. 거래량이 늘어나겠죠. 거래 수수료가 누구한테 와요? 우리한테 와요. 소비자한테 거래 수수료 40%가 합니다. 예, 메타 익스체인지 소개 많이 하세요. 그러면 소개하면 그 사람들이 트레이딩 할 때마다 그 거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게 40%를 줘. 추천해요. 어마어마합니다. 앞으로 그거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제가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한테 제가 그거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무료로. 그거 어저께 김효수 사장님이 살짝 힌트를 드린 건데요. 유료로 한다 그래도 여러분 못 배워요. 어디서, 내가 돈 주고 배울래도 어디서 누가 가르치는지 알아야 가서 배우죠.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돈을 받는다 그래도 여러분 저한테 올 수밖에 없는데, 왜냐? 한 군데도 없으니까. 근데 제가 그걸 무료로 가르쳐 줍니다. 저 강의 많이 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뭐냐? 그러면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이나 이 거래를 할 때 레버리지를 얼마나 주느냐? 바이낸스가 125배, 125배입니다. 레버리지가. 125%도 아니고요. 125배. 그러면 10만 원을 갖고 했으면 얼마인가요? 10만 원에 10배면은 120만 원. 100배면은 1200만 원. 내가 10만 원 갖고 1250만 원을 갖고 트레이딩 한다는 거죠. 바이낸스에서 하면. 우리 회사에서는 레버리지를 몇 배를 줄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뭐, 사실 뭐, 응? 어느 정도 주겠죠. 우리 회사가. 그러면 소액을 갖고도 우리가 큰 자금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선물 거래입니다. 선물 거래. 첫째 장점은 선물 거래 첫째 장점은 전 세계 사람들이 하는 큰 시장에 내가 뛰어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자금에 엄청난 눈덩이처럼 많은 자금을 제도적으로 빌려준다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세 번째 또 큰 장점이 뭐냐? 올라가야만 버는 게 아니라 내려가도 번다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마다 내가 방향만 맞추면 버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 우리나라에서 주식 거래 잘하고 우리나라에서 선물 옵션 주식 국내 주식 선물 옵션 잘하고 나스닥 항생 지수 잘하는 트레이더들이요. 외환거래 뛰어들면 다 박살납니다. 다 박살나. 시장 규모가 말도 못하게 크고요. 레버리지가 말도 못하게 세니까 이게 양날의 칼이거든요. 자기네들이 나스닥 항생에서 떼돈을 벌었다는 사람들 외환 시장에 뛰어들면 다 깨갱깽 다 나가 자빠집니다. 그게 시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시장의 최고 권위자인 제가 여러분한테 이걸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걸 많이 애청해 주시고 제가 그걸 준비를 해서 회사에도 이바지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회사의 메타 익스체인지에 유저 확보하는데 내가 무료로서 한번 공헌을 해서 회장님한테 여태까지 신세만 많이 지고 투덜거리기만 전 지사장 중에서 제일 제가 많이 투덜거리는데 그런 것도 좀 보답도 하는 차원에서 어, 그런 것도 좀 하고요. 세 번째로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 이제 거의 다 됐네. 마지막으로 제가 또 여러분한테 선물할 겁니다. 뭘 선물하느냐? 이제 곧 회장님의 승인이 아직 안 났다. 김현수 지사님한테 물어보니까 회장님한테 제안서를 올렸는데 아직 승인이 안 났다서 우리가 이제 발표를 못 하고 있는데 레이싱을 좀 활성화하려고 지사님들끼리 좀 의논을 나누고 있습니다. 회사는 급할 게 없죠. 회사는 정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모든 개발이 끝난 다음에 레이싱에 이제 불을 붙이려고 합니다.
이제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뭐 레이싱에 참가했더니 말이 1등 해도 뭐 돈이 나오니 안 나오니 투덜거리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이 참 급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번호도 파리이자 파리, 파리.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우리가 얼마나 급하면은 국가 번호도 파리라고 정해졌나 싶습니다. 우리 국가 번호 파리라는 것도 참 되게 재밌어요. 얼마나 외국에 나가잖아요. 택시를 타잖아요. 그러면 택시 기사가 얘기합니다. 빨리빨리, 빨리빨리 그럽니다. 그 뭐냐? 우리가 빨리빨리 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 국민이 조급하다는 것이 전 세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메타페스트의 정책이나 흐름에서 레이싱을 활성화하는 단계는 뒤에 있어요. 사실 회사는 뒤에 있습니다. 그걸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데 우선순위가 일단 우선순위가 뭐냐? 개발 완료입니다. 개발. 개발이 완료된 다음에 그 다음에 레이싱 유저 확보에 회사가 또 뛰어듭니다. 다 계획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냐? 지금 왜 안 하느냐고 자꾸 그러는 거거든요. 조급한 거죠. 이 회사는 금방 끝낼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차근차근 갑니다. 차근차근.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이제 믿고 있으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초속으로 조금 지사장들이 미리 조금 이렇게 뭔가 교두보를 미리 마련해 주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모았는데 뭐니 뭐니 해도 회장님이 승인이 나야 되는 거니까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하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저 혼자 제가 이제 이 하늘색 옷을 많이 입잖아요. 제가 뭐 아유, 우리 동생들도 그렇고 좀 좋아 예쁘고 비싼 옷 좀 입고 줌 미팅에 나타나래요. 나보고 줌 미팅에 좀 비싼 옷, 품 있는 옷을 입고 나타나래요. 근데 저는 이렇게 입는데 여름이라서 특히 이제 하늘색 계통을 많이 입죠. 연화. 근데 이유도 있습니다. 전략적입니다. 전략. 제가 전략적으로 이 하늘색 옷을 많이 입는 거는 제가 아이디 중에 제일 제가 저를 대표하는 아이디가 하늘마차거든요. 하늘마차. 그 하늘마차를 좀 부각하려고 또 저 하늘색 옷을 또 일부러 좀 준비팅할 때 자주 입습니다. 아, 저 하늘마차 마저님 나오셨네. 네, 그렇듯이 제가 여러분한테 선물하는 거는 레이싱을 여러분과 같이 재밌게 즐기는 방도 마련하려고. 그래서 그거를 또 선물해 드리는데 그거는 이제 회사의 승인이 뭐, 받으면 좋지만,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신규 회원 모집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할 거니까, 제가 그냥 해도 되는 겁니다. 굳이 회사한테 승낙 안 받아도 되는 분야라서, 그래도 회장님한테 보고는 드려야 되겠죠. 네, 할 겁니다. 그때, 언제 하느냐? 내일서부터 합니다. 내일서부터. 내일 토요일 날 매주 토요일 날 왜냐 왜 토요일로 잡았냐 평일에는 우리 회장님이 밤 9시 강의할 때가 주로 있어요. 그 방해가 됩니다. 그 시간을 중첩되면 근데 토요일 날은 강의를 안 하시더라고요. 회장님이. 그리고 강사님들도 토요일 날은 강의를 안 해요. 일요일은 쉬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남들한테 방해가 안 되는 시간을 선택하는 게 토요일 날이고 토요일 날 밤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밤 회장님 혹시 또 회장님이 토요일 날 밤에도 줌 미팅 하시겠다면 그때는 제가 뺍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밤 9시에서 10시, 밤 9시에서 10시에 제가 개인적으로 무조건 그 시간대는 내식에 참가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좀 활성화하려고 제가 배팅을 할 겁니다. 제가 배팅을 하면은 여러분은 참가 같이 하셔서 같이 즐기시면 되는데요. 어디서 하느냐? 우리가 홀짝 게임이고 싱글 단승식이 있고 그다음에 쇼라고 연승식이 있죠. 여러분들이 홀짝과 싱글 단승식은 좀 하시는데 쇼는 참가를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쇼만 할 겁니다. 저는 쇼만 그 시간대에 쇼, 그러니까 연승식 3등 안에 들어가는 것만 중점적으로 제가 레이싱을 할 건데 같이 1시간 동안 저와 같이 즐기실 분들은 그때 같이 참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줌 미팅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